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위층에서 사는 남자는 식구들을 살해했다. 대학의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자동차 사고를 당해 타박상을 심하게 입은 A씨는 일을 하기 힘들 것 같아 회사를 일주일 정도 쉬기로 했다. A씨는 결혼을 했지만 아내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집에 혼자 있을 뿐이었다. 처음 이틀은 마음 편하게 뒹굴대며 보냈지만 사흘째부터는 남아도는 시간이 점점 지겨워졌다. 어딘가에 놀러가려 해도 몸이 불편해서 나갈 수도 없어 집 안에 꼼짝없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느긋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위층에서 쾅쾅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어린아이가 신이 나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A씨는 학교가 쉬는 날인가 하면서 생각하고 그리 신경 쓰지 않고 넘겼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 날도 정오쯤에 어린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래도 위층에는 어린아이가 2명 있는 것 같다. A씨가 살고 있는 곳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였지만 의외로 낮에는 조용해서 아이들의 목소리는 아래층의 A씨에게도 잘 들렸다. 그러나 그리 시끄럽지도 않았고 오히려 지루하고 기분 나쁘게 조용한 아파트의 정적을 가려줘서 고맙다고 할 정도였다. 그리고 다음날 시간을 보내다 배가 고파진 A씨는 점심을 만들기 귀찮아 피자를 주문했다. 30분 정도 지나온 피자는 생각보다 양이 많았다. 결국 피자는 꽤 많은 양을 남겨버렸다. 평소라면 아내를 위해 남겨두었을 테지만 문득 위층에 사는 아이들이 생각나 A씨는 친절한 마음으로 피자를 가져다 주기로 했다. A씨는 위층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알지 못했지만 일단 초인종을 눌렀다. 낌새를 차린 것 같지만 응답이 없다. 한 번 더 초인종을 눌렀다. 문에 난 작은 구멍으로 누군지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희미하게 누구세요? 라는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A씨는 자신이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며 피자가 약간 남아 전해주고 싶어서 왔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문이 빼꼼 열렸다. 집안은 지독하게 어두웠다. 5cm 정도의 틈 사이로 여자가 얼굴을 살짝 내밀었다. 여성은 쌀쌀하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둑어둑해서 얼굴의 표정이 잘 보이지 않는다. A씨는 자신이 결코 어울리지 않는 곳에 와 있다는 것을 실감했지만 한 번 더 이유를 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문 틈새로부터 뜨뜻미지근한 공기가 흘러온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 문득 여자의 얼굴 밑을 보니 두 어린아이의 얼굴이 보인다. 문은 그저 조금 열려 있을 뿐 3명의 얼굴이 한 줄로 서 있다. 그럼 받아두겠습니다. 이리로 주세요. A씨는 문틈으로 피자 상자를 넣었다. 바로 옆에서 아이들의 손이 기다렸다는 듯 상자를 받았다. 3개의 얼굴은 문틈으로 A씨를 쳐다보고 있다. 고마워.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려왔다. A씨는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갔다. 불쾌했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위화감이 머리 한 구석에 떠돌아다닌다. 어린아이의 얼굴이 뇌리에 박혀있다. 얼굴. 등이 떨려오기 시작했다. 걸음이 빨라진다. 한시라도 빨리 저 집에서 멀어지고 싶었다. 엘리베이터가 오지 않는다. 얼굴이 세로로 쭉 늘어서 있다. 버튼을 계속해서 누르지만 올라오는 기색이 없다. 비상계단으로 간다. 지독하게 머리가 아프고 구역질이 난다. 비상계단의 무거운 문을 밀쳤을 때 A씨는 뒤에서 시선을 느꼈다. 뒤돌아보니 10m쯤 떨어진 저쪽 복도 모서리에 3명의 얼굴이 있었다. 문틈으로 보았을 때와 같이 얼굴을 반만 드러내고 텅 빈 눈으로 이쪽을 응시하고 있다. 대낮에 아파트 복도에 싸늘하게 내려오는 빛은 3명의 얼굴을 말끔하게 비추었다. A씨는 목 주변의 깁스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단을 달려 내려가기 시작했다. 평소에도 건강을 생각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4층 높이의 집까지 걸어다니는 A씨였지만 1층까지 내려가는 것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다. 세로로 늘어선 얼굴이라니 있을 수 없다. 몸이 없다. 그리고 얼굴의 뒤에 있던 기묘한 것은 머리를 떠받친 손. 그 후 A씨는 가까운 편의점으로 달려가 경찰을 불렀다. 경찰의 수사에 의하면 A씨의 윗집에서는 어머니와 아이들의 사체가 욕조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사체에는 목이 없었다. 목이 잘려나간 지는 3일 정도 지났었다고 한다. 그날부로 그 집의 남편이 지명수배되었고 드디어 같은 건물 안에 숨어있던 그를 찾아냈다.
어머니와 아이들의 목도 그가 가지고 있었다. 남자가 발견된 곳은 그의 집이 아니었다. 경찰이 핏자국을 따라 그가 숨은 곳을 찾아낸 것이다. 경찰에 의하면 그는 A씨의 집에 있는 벽장 안에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상자. 주연 H씨에 있는 마을에 어떤 가족이 살고 있었다. 병들어 누운 99세의 할아버지와 손자인 5살의 A.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사는 집이었다. 부모는 맞벌이 부부로 낮에는 모두 일을 하러 집을 나갔었다. A는 매우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여서 집안을 놀러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A가 아무렇지도 않게 모래 맹장지를 열어 젖혔는데 천장에 있는 나무 판자가 떨어져 있었다. 집안에 실증이 나 있던 A는 이불을 잔뜩 쌓아 기어 올라서 그 안으로 들어갔다. 천장 안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둡고 무서운 곳이었다. 그러나 호기심이 생겨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잠시 돌아다니다 보니 웬 상자가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런 곳에 숨겨둘 정도면 분명 굉장한 게 들어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A는 입구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상자가 무거웠다. 어린이의 머리 정도 되는 크기인데도 10kg은 되는 것 같았다. 하는 수 없이 질질 끌어서 가기로 했다. 조금씩 입구에 가까워짐에 따라 상자의 모습이 서서히 보였다. 시커먼 상자였지만 군데군데 흰 곳도 있었다. 뚜껑은 검은 종이로 막혀 있었다. 점점 입구에 가까이 간다. 점점 밝아져 온다. 시커멓다고 생각했던 상자는 흰 상자의 검은 글씨가 빽빽히 써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 뚜껑 종이도 마찬가지였다. 흰 종이에 글자가 빽빽히 써 있었다. 입구는 앞으로 1m 정도. 한 번 더 상자를 보았다. 상자의 주위에 빽빽하게 써 있는 글자. 그것은 경문이었다. 그리고 뚜껑에 붙어 있는 종이는 부적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A의 몸에 공포가 전기처럼 찌릿하게 퍼져왔다. 그때 뒤쪽 어두운 곳으로부터 저벅저벅하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A는 그것을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도망치려고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구 이쪽으로 접근해온다. 이제 조금 있으면 빛에 그것이 비친다. 이제 그것의 모습이 보인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하지만 그 순간 A는 천장의 출구로 떨어져 바닥에 이부자리에 누워 있었다. A가 얼굴을 드니 거기에는 병들어 누워있을 할아버지가 있었다. 이유도 모른 채 아연실색하고 있자니 할아버지가 갑작스레 사라져라 라고 외쳤다. A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다시 이제 충분하지 않느냐 라고 외쳤다. A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우러러봤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A를 보고 있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입구를 응시하고 있었다. 정확하게는 입구에 있을 그것을 말이다. 잠시 동안 그 대치 상태가 계속되었다. A에게는 엄청난 시간이 흐른 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5분쯤 지나 할아버지는 A에게 천천히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할아버지 방에 가 있거라. 알았지? 절대 뒤를 보면 안 돼. A는 이유도 모르고 겁에 질린 채 뒤를 보지 않고 그대로 할아버지 방까지 도망쳤다. 거기서 겁에 질려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5분 정도 지나 할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왔다. 당장이라도 쓰러지실 것 같다. A는 할아버지를 부축해 이부자리에 뉘어드렸다. 할아버지는 들어 누워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A야, 지금까지는 이 할에 비해 까지 할아버지가 말했을 때 반대쪽 방의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다시 저벅저벅하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는 갑작스럽게 A의 손을 움켜쥐고 이불 속으로 끌어당겼다. 99세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강한 힘이었다. 그리고 할아버지 방의 방문이 열렸다. 할아버지의 몸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무엇인가 중얼거렸다. 잘 들리지 않았지만 미안하다. 용서해줘. 이 아이만은 그만두거라. 라고 말하는 것만은 들려왔다. A는 정신이 흐려져서 점점 눈앞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불이 살짝 들려 그것에 발이 보였다. 다 썩어버린 듯한 보라색으로 군데군데 살점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대로 A는 기절해버렸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A는 할아버지의 이부자리에서 혼자 자고 있었다. 시간은 그때로부터 5시간이나 흘러 있었다. 할아버지는 A가 집안을 구석구석 찾아봤지만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부모님이 돌아와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할아버지는 결코 발견되지 않았다.
일주일 뒤에 아무래도 그 일이 마음에 걸렸던 A가 무서워하며 그 방의 문을 열어보았다. 하지만 천장에 뚫려있던 그 문은 막혀 있었다. A는 안심하고 방을 나서려 했다. 그리고 그때 A는 보아버렸다. 엄중하게 닫힌 그 천장의 문틈 사이에 끼어있는 언제나 할아버지가 몸에 지니고 있던 부적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